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곧 자정이 넘어오면 12월 18일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 말만은 좀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이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피에르가 국민공회에 보낸 국민공회 지도 원리에 대한 보고서라는 서한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실전에서도 한번 써먹은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두 가지 과도함으로 망합니다. 통치하는 자들의 귀족주의로 망하거나 인민이 스스로 확립한 권위를 경멸함으로써 망합니다. 이 말대로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촛불혁명은 프랑스 혁명 못지않게 이 나라의 모든 권위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2명의 대통령과 1명의 대법원장, 3명의 국정원장을 감옥에 쳐넣었으니까요. 그 뒤에는 프랑스 혁명 때 자코뱅들처럼 586이라고 불리는 자들과 그 아류 첼부지들의 신귀족주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적폐청산 뒤에 이제 제도의 권위를 청산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니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공수처를 만들었다니 하는 말은 가능컨대 치졸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수처를 문 대통령이 장악하게 됐으니 말입니다. 이틀 전 새벽 4시 16분이죠. 권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헌정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중징계를 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조선일보 어제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그 난리치고 쥐어짜낸 정직 2개월. 윤 총장은 총장직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안에 관여할 수 없는 식물총장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 못하면서 정권 수사만은 기필코 맡겠다는 꼼수입니다. 징계 청구부터 징계위 구성과 그 회의 절차까지 위법성 논란은 끝이 없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끝내 퇴장해버렸죠. 백민은 이미 정직 2개월로 답이 정해졌다는 소문이 날때로 났는데 밤을 꼴딱 세우는 징계위의 마지막 촌극입니다. 그것도 신경식 위원은 기권을 했다고 하니 불과 3사람이 그 뻔한 결론을 두고 무슨 토론이라도 벌인 것입니까? 그 결정 뒤에 정한종 위원장이 한 말이 정말 괴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누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테르미도르의 반동 때 단두대에서 잘린 로베스피에르의 머리를 치켜들고 외치던 자코뱅당의 말 같아서 정말 으스스하기까지 합니다. 10월 24일 추미애 장관이 이른바 판사 문건을 흔들고 살이 떨린다며 한 말은 이렇습니다. 윤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를 다소 확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모두 잠든 새벽 4시에 발표한 결론이 고작 정직 2개월이었으니 만족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는 읍소는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징계위원은 정한중과 이용구, 안진, 신성식 모두 4명이었지만 추미애 라인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은 정족수만 채우고 기권을 했다고 하는군요. 징계위는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망 손상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신 부장은 윤 총장의 개별 징계 사유 대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입니다. 그분도 이 검사이다 보니 양심이 작동한 겁니까? 아니면 나중을 위한 면피용 액션인가요? 정직 2개월 처분은 말씀드린 바처럼 여권 내부에서 이미 나왔던 아이디어였습니다. 여기에는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등 후폭풍을 줄이면서 총장 임기는 보장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만에 하나 법원이 집행정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모양새가 되어서 그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결국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어쨌든 묘수 중에 묘수입니다.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이번 주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문 대통령 뜻대로 공수처는 내년 초에 출범할 것입니다. 목표가 1월 10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 중인 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부터 검찰 손을 떠날 것입니다. 이제 발을 뻗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겠군요.
최강욱 의원이 어제 재빨리 페이스북에 징계 결정문 요지를 공개했는데 뒤이어서 심의 의결 요지라는 15페이지 문건이 어디로부터 유포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모두 담긴 문건입니다. 윤미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맡고 있는 법무부가 할 짓은 절대 아닙니다. 당장 행정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징계위 의결서를 유포한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결서 내용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검사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윤 총장 징계가 얼마나 억지로 밀어붙이는지 수준이 드러난다. 북한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도 그릴 것이 읽어보니 추 장관이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더군요. 더 황당한 것은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 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직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정직 2개월로 한다고 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특수성이라고 했습니까? 정치적 결정을 분식한 말이죠. 가장 문제된다는 판사 문건에 대한 판단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참 재밌더군요. 징계위는 윤 총장이 개인정보를 위협하게 수집해서 이 정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거나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됐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왜 판단한다고 하지 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기능을 이용해 징계 혐의자가 그러니까 윤 총장이 처리하였거나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이 재판부를 대상으로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 지형을 형성했다. 그런데 그 문건은 배포하지 않은 문건입니다. 여론 지형을 형성했다고 하는데 그 문건은 공판 관여 검사들에게만 전달된 공판 참조용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법조인 대관 같은 책과 기존 공판 관여 검사들 의견을 취합한 공공연한 자료로서 세상이 다 아는 걸 정리한 것인데 무슨 여론 지형을 형성하는 것인가요? 하나만 더 보죠. 이 징계위는 또 윤 총장은 MBC 채널A 사건 보도 이후에 감찰 및 수사에서 회피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KBS의 한동훈 녹취록 오보 취재원이라는 의혹으로 이미 피소된 신승식 반부패 부장은 왜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것인가요? 징계위는 신 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신 부장 역시 징계위원인데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심재철 검찰국장의 진술서가 윤 총장 징계 결정의 핵심 역할을 했다면서 어제 대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대전지검 이복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징계 처분의 근거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심재철, 김관정, 이정현 세 검사장의 진술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서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윤 총장 측 방어권 행사가 되지 않은 채 절차가 종료됐다는 겁니다. 실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는 진술서 내용을 확인하고 반론을 위한 기회를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불과 1시간을 줬다가 윤 총장 측이 반발을 하자 그대로 심의를 종결했죠. 이복현 부장검사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요새 법무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법조인이 맞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고개 정도가 아니라 다리가 훅 풀린다. 그는 어차피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유돼야 하고 아마도 세 분 모두 법정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위정의표를 감수하면서 증문을 하셔야 할 것이라며 속된 말로 어차피 다 까질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청주지검 정의도 부장검사도 언론에 보도된 심재철 검찰국장의 진술서 내용을 예로 들면서 심 국장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진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심 국장이 이 부분은 정언을 해야만 합니다.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이번 거사에 1인 5역을 했다는 시민국장을 이순신을 모함한 원균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공격했습니다. 자, 어쨌든 징계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 30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제거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10분 후에는 윤 총장에게 17일 0시부터 2달간 직무가 정지된다는 대통령의 명령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인면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는 의례적인 말을 했는데 막상 뉴스가 된 것은 그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이 새 출발을 기대한다. 제에게는 이 말이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는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어쨌든 윤 총장은 17일 0시부터 2달 동안 총장 직무가 중지됐습니다. 직후 추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불과 4시간 전까지 검찰 개혁을 마저 완수하겠다고 방방 떴는데 역시 권력의 로드맵대로 옷을 벗는 모양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녀를 함께 치켜 세웠습니다. 추 장관이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 권력기관 개혁이 정말 필요한 것은 청와대가 아닌가요? 시대가 부여한 임무라고 했습니까? 권력이 부여한 게 아니고요.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이미 후임 장관 선정에 착수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로 이제 추 장관이 퇴임하는 명분이 쓴 것이죠. 그러고 보니 마무리는 정말이지 속전속결입니다. 정광석과 같다고 할까요? 언론의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추와 윤의 전쟁은 끝나고 문과 윤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권력이 윤석열을 괄목 상대로 키워놓은 것입니다.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불과 1년 5개월 전 우리 총장님이라며 임명을 했던 윤 총장이 월권을 하고 정치를 기웃거렸다는 죄명으로 처형하는 징계위 결정에 직접 사인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수를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인 승진 인사로 변방의 검사에서 중앙지검장과 총장으로 승승장구시킨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박근혜 공소유지를 충실히 했습니다. 그건 정권의 정당성과 직결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조국 같은 권력의 울타리 안까지 손을 댄 윤 총장의 똘기가 그만 영린을 건드린 셈이 되었습니다. 원정과 울산시장 선거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문 대통령을 더는 참지 못하게 만들었죠. 문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퇴해 징계위 구성이 어렵자 딱 하루 만에 이용구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편파 징계 논란이 있을 때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추 장관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제 윤 총장은 야권의 유일무이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면서 문 대통령의 정적이 됐습니다. 그가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은 것만으로 보수의 희망이 될 수는 없겠지만 반문의 대표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윤 총장 인기에 반비례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추락하고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문유 대회전의 막은 올랐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17일부터 대검으로 출근하지 못합니다. 지난 1일 법원 결정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지 딱 15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보름천하가 됐습니다. 윤 총장은 잠시 전 9시경에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정직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죠. 윤 총장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내년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의 공중분해도 우려돼서 징계 처분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징계 처분권자인 문 대통령이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식상 피고는 추미애 장관입니다. 여권은 윤 총장이 소송을 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외관적으로 윤 총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원군은 아주 많습니다. 역대 검찰총장들이 윤 총장 편에 서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승윤 지검장의 중앙지검 휘하 부부장 검사 전원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부장 검사들은 윤 총장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민심이든 검심이든 윤 총장은 문 대통령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 겁니다. 더욱이 그는 이 문윤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할수록 더욱 몸집이 커지게 됐으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결국 추윤 전쟁이든 문윤 전쟁이든 윤석열은 이미 이겼고 이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찾아간 동탄의 행복주택은 문 대통령도 깜빡 속은 일종의 쇼룸이었습니다. 13평 방 둘인 집을 둘러본 뒤 정말 젊은 신혼부부 가운데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대통령 방문 쇼를 위해 그 집은 4,290만 원을 들여 개조한 집이었습니다. 가구 집비도 다 빌린 것이라는데 무슨 돈이 그리 많이 든 겁니까? 새로 지은 겁니까? 그 외에도 행사 진행과 유튜브 촬영비 그리고 사회자 진행비를 포함해서 홍보비에 무려 총 4억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 가량이라는데 홍보비를 쏟아부은 셈입니다. 이날 행사 역시 타겟민의 작품이라고 하는군요. 관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김현미 장관이 최근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저금리 탓이라고 했는데 어제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제대로 되받았더군요. 이 총재는 온라인으로 열린 송현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한참 뒤인 6월 이후 전세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을 볼 때 전세난은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문제에 있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어제 열린 확대 경제 자문회의에서 경제규제 3법에 대해 기업을 건강하게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자화자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경제는 좋아지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큰 격차가 있는 그 부류에 속하더군요. 추미애 장관, 요즘 취미가 오래된 휘집 뒤지기인 모양입니다. 이 육사의 절정을 인용하더니만 이번엔 정호성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시입니다.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아도 산산조각이 날지 모르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